인연을 강물에 쳐넣어라. 예, 주인 나리. 안 돼요. 살려주세요. 찰싹. 여인이 한강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물보라가 이렇습니다. 차가운 물이 여인을 집어삼켰죠. 살려주세. 여인은 팔을 휘저으며 몸부림쳤지만 병든 몸은 힘이 없었어요.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가라앉았죠. 그때 강 위쪽에서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이 물에. 남자는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벅. 필사적으로 헤엄쳐 여인을 붙잡았죠. 그리고 강변으로 끌어올렸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콜록. 여인이 물을 토하며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강물에 버려진 여인, 그리고 그녀를 구한 가난한 약초꾼. 5년 후 이 두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선조 제위 말년 한양 칠패 노비 시장은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노비 팔아요. 젊은 남자 노비 50냥, 여자 노비 30냥. 노비 상인 김부자가 큰 소리로 외쳤죠. 그는 50대 중반의 뚱뚱한 사내로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욕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 노비 얼마요? 한 양반이 물었습니다. 50냥입니다, 나리. 힘도 좋고 말도 잘 듣어요. 좋소, 저놈으로 하겠소. 김부자는 웃으며 돈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나리. 또 오십시오. 그렇게 노비들이 하나둘 팔려나갔어요. 김부자의 돈주머니가 불룩해졌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는구먼. 옆에 있던 조수가 말했죠. 주인 나리. 그런데 아까 산에서 데려온 여자 노비는 어찌하시렵니까? 김부자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아, 그년 말이지? 김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구석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죠. 20대 중반으로 보였으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김부자가 여인에게 다가가 발로 툭 찼어요. 야, 일어나. 여인은 신음만 흘릴 뿐 일어나지 못했죠. 김부자가 혀를 찼어요. 어쯧. 인연 완전히 죽어가는구먼. 조수야, 이련 어디서 데려왔다고? 산속 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세냥 주고 샀죠? 세냥? 김부자가 소리쳤어요. 세냥이나 주고 이런 반쪽짜리를 샀어? 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 나리. 처음엔 멀쩡해 보였는데. 여인이 기침을 했어요. 콜록. 입가에 핏물이 묻어났죠. 김부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피를 토해? 인연 폐병이잖아. 조수도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폐병입니까? 그럼 큰일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연 폐병이래. 폐병은 옮는다던데. 저런 걸 왜 시장에 데려왔대? 위험하잖아. 김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손해봤어. 세냥이나 날렸단 말이야? 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인 나리, 어찌하시렵니까? 김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용 끌고 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강으로? 조수의 눈이 커졌어요. 한강으로요? 그럼. 김부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폐병 걸린 노비. 누가 사겠어? 죽든 말든 강물에 쳐넣어. 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조수 둘이 여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인은 휘청거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닥쳐. 네가 알 바 아니야. 조수들이 여인을 끌고 노비시장 뒤편으로 갔죠. 김부자도 뒤따라갔어요. 노비시장 뒤편은 한강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출렁출렁 들렸죠. 강물은 넓고 깊었어요. 김부자가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조수들이 여인을 강가로 끌고 갔죠. 여인은 무슨 일인지 눈치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저를. 김부자가 손을 내저었죠. 시끄러워. 넌 이제 쓸모없어. 폐병 걸린 노비 누가 사겠어? 그냥 강물에나 쳐놓는 게 낫지. 여인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제발요. 저는 억울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김부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억울하다고? 노비 주제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너 같은 건 그냥 물건이야.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는 거지. 자, 어서 쳐넣어. 조수 둘이 여인을 강물 쪽으로 밀었죠. 여인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병든 몸은 힘이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노비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바빴죠. 이 뒤편까지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조수들이 여인을 강가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나, 둘, 셋, 밀어, 찰싹. 여인이 한강 물속으로 떨어졌죠. 물보라가 일었어요. 차가운 물이 여인을 집어삼켰습니다. 여인은 팔을 휘저으며 물 위로 올라왔죠. 살려주세요. 하지만 젖은 옷이 몸을 끌어당겼어요. 병든 몸은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김부자와 조수들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 이제 끝이야. 가자. 세 사람은 휙 돌아서서 노비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철벅철벅 물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한편 강 상류 쪽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사내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어요. 물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채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초꾼 철수였죠.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구나. 어머니께 생선국이라도 끓여드리고 싶은데. 그때 저 아래쪽에서 찰싹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렸죠. 무언가 물에 빠졌어요. 잠깐, 저게 사람인가? 철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아래 강물에서 한 여인이 팔을 휘젓고 있었죠. 그리고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 철수는 낚싯대를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거기 누구 없소? 사람 살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강 아래쪽에서 여인이 완전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옷을 벗을 시간도 없었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철벅!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철수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죠. 가라앉는 여인을 향해 헤엄쳤어요. 여인은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죠. 철수는 더 깊이 잠수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손이 여인의 옷자락에 닿았어요. 잡았다. 철수는 여인을 꼭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끌고 강변으로 향했죠. 발이 강바닥에 닿았어요. 철수는 여인을 업고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풀숲 위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죠.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죠.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철수가 여인의 등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응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죠. 어떻게 하지? 그때 어릴 적 마을 어른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등을 두드리고 물을 토하게 해야 한다고. 철수는 여인을 옆으로 눕히고 등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콜록콜록. 여인이 갑자기 물을 토했죠. 와, 물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죠.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옷은 남루했죠.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내가 다급히 물었죠. 여인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감사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죠.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여인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은인. 철수는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옷차림은 누더기였지만 손은 곱고 얼굴 생김새는 고왔죠.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핏기 없는 얼굴, 마른 몸, 입가에 핏물이 보였습니다. 병이 깊구나. 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가씨,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집이 어디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힘없이 흔들리는 고개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철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여인은 병들어 있었고 방금 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게 분명했죠. 철수는 결심했어요. 그럼 제 집으로 가시죠. 어머니가 계십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이셔야 해요. 여인이 놀란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은인, 저는 병든 몸입니다. 폐를. 괜찮습니다. 사람 목숨이 하늘보다 귀한 법이에요. 철수는 웃으며 말했죠. 철수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어요.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울까? 철수는 마음이 아팠죠. 자,
가시죠. 철수가 걸어가려는데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철수라고 합니다. 산에서 약초 캐는 사람이에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홍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의식을 잃은 겁니다. 철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빨리 가야 해. 저 아가씨 목숨이 위태로워. 철수는 강변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북한산 자락에 작은 오솔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죠.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벗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장독대는 정갈했습니다. 철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죠. 어머니, 어머니. 방문이 열리고 60대 여인이 나왔어요. 철수의 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죠. 철수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이 아가씨가 강물에 빠져서 제가 구했어요. 박씨 부인은 철수가 업고 온 여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젖은 옷, 가쁜 숨소리. 박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빨리! 철수가 여인을 업고 방으로 들어갔죠. 박씨 부인이 이불을 깔았어요. 여기 눕혀라. 철수가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인의 이마에 손을 댔죠.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런, 체온이 너무 낮구나. 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죠. 철수야, 어서 불을 지펴라. 방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른 옷을 가져와라. 예, 어머니. 철수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박씨 부인은 여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옷을 벗기는데 여인의 몸에 멍자국이 보였죠. 팔에도, 등에도, 다리에도 맞은 흔적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박씨 부인은 여인을 이불로 꼭 덮어줬죠. 그리고 여인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가 불을 지폈습니다. 방이 점점 따뜻해졌죠. 박씨 부인이 뜨거운 물을 떠왔어요. 수건을 적셔 여인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흙먼지와 핏물이 묻어나왔죠. 닦고 나니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이렇게 고운 아이가 어찌 이런 일을.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 아가씨 괜찮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이 깊구나. 폐병인 것 같아.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희망은 있다. 네가 잘했다, 아들아. 사람을 구한 게 무슨 죄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난하지만 마음씨만은 하늘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다. 하늘이 복 내리실 게다. 그날 밤 여인은 내내 신음했어요. 열이 올랐습니다. 박씨 부인과 철수는 밤새 여인을 간호했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고 물을 먹였어요. 새벽이 되자 여인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숨소리도 조금 안정되었죠. 박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고비는 넘긴 것 같구나. 철수도 안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죠. 철수야, 네가 이 아이를 구하기로 한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알겠느냐? 어머니, 제가 꼭 살려내겠어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아들. 두 사람은 여인 곁을 지켰죠.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었고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몰랐죠. 자신이 구한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5년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어요. 홍란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죠. 박씨 부인과 철수는 번갈아가며 홍란을 돌봤어요. 물을 먹이고 약을 다려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철수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죠. 도라지, 더덕, 길경, 폐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헤맸어요. 저녁이면 박씨 부인이 약초를 다렸습니다. 방 안 가득 약냄새가 퍼졌죠. 철수가 홍란의 입에 약을 조금씩 넣어줬어요. 아가씨, 이 약 드세요. 좋아지실 겁니다. 홍란은 의식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약을 삼켰죠.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났어요.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가 홍란 곁에 앉아 있었죠. 홍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가씨, 제발 깨어나세요.
어머니도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홍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죠.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시야에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여기가 어디? 홍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어머니, 아가씨가 깨어나셨어요. 박씨 부인이 달려왔죠. 아이고, 정말이구나. 아가씨, 괜찮으세요? 홍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박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자락 작은 마을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 철수고요. 철수가 아가씨를 강물에서 구했답니다. 홍란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죠. 노비시장, 김부자, 강물,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던 기억. 그때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어요. 홍란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인,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철수는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홍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씨 부인이 홍란의 손을 잡았죠. 울지 마세요,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푹 쉬세요. 홍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손수건에 핏물이 묻었죠. 박씨 부인과 철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홍란을 바라봤어요. 병이 깊구나. 많이 깊어. 그날부터 홍란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성껏 죽을 쑤어 홍란에게 먹였죠. 아가씨,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홍란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박씨 부인은 홍란의 등을 쓰다듬었죠. 천천히. 철수는 매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약을 다렸습니다. 홍란은 그 약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죠. 보름이 지나자 홍란은 마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해를 쬐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들었어? 철수네 집에 여자가 들어왔대. 정말? 어디서 온 여자래? 강물에 빠진 걸 철수가 구했다던데. 그런데 그 여자가 폐병이래? 뭐? 폐병?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그리고 철수네 집을 찾아왔어요. 첫 번째 방문객은 옆집 아낙네들이었습니다. 철수야 있니? 철수가 대문을 열었죠. 아, 아주머니들. 무슨 일이세요? 한 악내가 손가락으로 철수를 가리켰어요? 너 미쳤니? 폐병 걸린 여자를 집에 들였다며?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가씨가 강물에 빠져서 그래서 폐병이 옮는 거 몰라? 너희 어머니도 옮고 너도 옮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옮으면 어쩌려고? 다른 아낙네가 거들었죠. 당장 내쫓아. 안 그러면 우리가 관가에 고하겠어. 박씨 부인이 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들이십니까? 한 아낙네가 박씨 부인을 노려봤습니다. 부인, 폐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동네 전체가 위험하다고요? 박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 아이는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회복? 폐병이 어떻게 회복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병이지. 아낙네들은 고함을 질렀어요. 당장 내쫓으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를 내쫓으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아낙네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죠. 철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일을 어쩌면 좋아요? 박씨 부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하늘이 아신다. 하지만 소문은 더 퍼졌어요. 이틀 후 마을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여섯 명이었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철수, 나와! 철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에 서 있었죠. 철수야, 우리 마을 규칙 알지? 전염병 환자는 마을에 둘 수 없어. 당장 그 여자 내보내.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가씨는 지금 회복 중이에요. 회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폐병은 안 낫는 병이야. 다른 남자가 소리쳤죠. 우리 가족들 생각 안 해? 우리 아이들도 있다고. 철수는 대답했어요. 저희 집에만 있습니다. 마을에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 제발. 이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오늘 안으로 내보내.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끌어낼 거야. 남자들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죠. 위협하듯이.
박씨 부인이 뛰어나왔어요. 여보시오들, 그만하시오. 사람 하나 살리는 게 무슨 죄요? 이장이 박씨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소. 하지만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 하오.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순 없소.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그 아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소리쳤어요. 당장 오늘 안으로. 남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철순의 집 지붕에 떨어졌죠. 철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홍란을 생각해서. 남자들은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돌아갔죠. 기억해. 오늘까지다. 홍란은 방 안에서 그 광경을 다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때문에 패만 끼치는구나. 홍란은 몸을 일으켰죠. 비틀거렸지만 일어났어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은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떠날게요. 박씨 부인이 달려왔죠. 아니야, 아가씨. 안 돼요. 홍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철수가 홍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 지금 나가시면 죽어요. 홍란은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은인 가족이 위험해지는데.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가씨가 나으실 때까지 저희가 지킬 겁니다. 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아가씨. 우리 아들 말이 맞아요. 여기 있어요. 홍란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매일 누군가 찾아와 돌을 던졌습니다. 철순의 집, 폐병쟁이 집, 쿵쿵. 돌이 지붕에, 담장에 떨어졌죠.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철수 아저씨는 바보, 폐병 걸릴 거야.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철수는 마을 장터에 나갔죠. 약초를 팔아야 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철수에게 약초를 사지 않았죠. 저리 가! 폐병 올라! 한 아낙네가 철수를 밀쳤어요. 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약초 보자기가 땅에 떨어졌죠. 약초가 흙바닥에 널렸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약초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참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꼴 좋다, 꼴 좋아? 폐병쟁이랑 사는 게 꼴이 그렇지 뭐.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죠. 빈손이었어요.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들아, 약초는? 철수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우리가 먹을 만큼은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박씨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쌀독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장독대의 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아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홍란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쟤 때문에, 다 쟤 때문이야. 홍란은 자신의 손을 봤죠.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그때 손목에 뭔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봤어요. 비녀 하나가 옷 속에 숨겨져 있었죠. 홍란은 비녀를 꺼냈어요. 은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끝에 작은 매화꽃 장식이 달려 있었죠.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홍란은 그 문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비녀, 어머니께서 주신. 홍란은 비녀를 꼭 쥐었죠. 그 문양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문양이었습니다.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문양이었죠. 동왕 문양이었어요. 홍란은 비녀를 다시 옷 속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은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홍란은 창밖을 바라봤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홍란은 속으로 다짐했죠. 꼭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이 은혜를 반드시 갚을 거야. 그날 밤 박씨 부인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힘들지?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죠. 우리 아들 착하다. 네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사람 목숨을 구한 거잖니? 그게 무슨 죄냐? 철수는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니, 박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 그래.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어머니. 저도 그렇게 믿어요. 박씨 부인은 웃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조금만 더 참자. 그 아이가 나으면 다 좋아질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죠. 하지만 철수와 박씨 부인, 그리고 홍란, 세 사람은 함께 버티고 있었어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죠. 이 고난이 곧 엄청난 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홍나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많이 줄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바느질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따뜻했죠. 박씨 부인이 홍란에게 밥을 더 퍼줬어요. 아가씨,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이 나요. 홍란은 밥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항상 제게만지만 더 주시고. 박씨 부인은 웃으며 말했죠. 아가씨가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많이 드셔야 해요. 철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가씨. 제 것도 드세요. 홍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은 정말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혹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홍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철수와 박씨 부인은 기다렸어요. 홍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두 분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씨 부인이 홍난의 손을 잡았죠. 천천히 하세요, 아가씨. 홍나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원래 한양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내의원 어이셨습니다. 철수가 깜짝 놀라 물었죠. 어이요? 그럼 아가씨는 양반가 따님이셨단 말씀이에요? 홍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비록 지금은 이 꼴이지만 양반가였어요. 아버지는 의술이 뛰어나셨죠. 임금님께서도 인정하셨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는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홍난의 목소리가 떨렸죠. 3년 전 중전마마께서 병이 나셨어요. 아버지께서 치료를 맡으셨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밤낮으로 약을 다리시고 침을 놓으시고. 하지만 중전마마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철수가 다급히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홍난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조정이 발칵 뒤집혔죠. 누군가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어요. 홍대감이 중전을 독살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독살을? 박씨 부인이 놀라 물었죠.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겁니까? 홍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완전히 억울하셨어요. 하지만 조정에는 적이 많았답니다. 아버지를 시기하던 사람들, 우리 가족을 없애고 싶어 하던 세력들,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갔죠. 증거도 조작했어요. 어머니가 쓰던 약재를 독약이라고, 아버지의 의서를 영모 계획서라고. 임금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지만 대신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홍대감을 처벌하라고. 홍난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효수당하셨어요. 어머니와 오빠도 모두 죽었어요. 박씨 부인이 홍난을 꼭 안아줬죠. 아이고 아가씨,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철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그럼 아가씨만 살아남으신 겁니까? 홍난은 박씨 부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만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숨겨주셨거든요. 홍난아, 살아라. 꼭 살아남아라. 네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저는 도망쳤어요. 밤에 몰래 한양을 벗어나 산속으로. 하지만 길을 잃었고 굶주렸고 결국 쓰러졌죠. 그리고 노비 사냥꾼에게 잡혔어요. 철수가 분노에 떨며 물었죠. 그들이 아가씨를 노비로 팔았단 말이에요? 홍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들이 저를 김부자에게 팔았어요. 삼양에. 김부자는 저를 며칠 부려먹다가 제가 폐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는 강물에 던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홍난의 등을 쓰다듬었죠. 아가씨,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부자, 그 나쁜 놈, 사람을 물건처럼. 박씨 부인이 철수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라 아들아. 지금 중요한 건 아가씨가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는 거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어머니, 맞아요. 홍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은희님,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것이요. 박씨 부인이 홍난의 손을 꼭 잡았죠. 아가씨는 억울하게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철수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아가씨를 구하기로 한 이상 끝까지 책임질게요. 홍난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박씨 부인이 홍난을 일으켜 세웠죠. 절은 무슨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홍난이 잠든 후 박씨 부인과 철수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죠. 불쌍한 아이구나.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니? 중전을 독살했다는 누명, 너무 큰 죄목 아니에요? 그 정도면 배후에 큰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어이를 역적으로 모을 정도면 조정 대신들이 관여했을 게다. 철수는 하늘을 바라봤죠. 아가씨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이 아신다, 아들아. 억울한 일은 반드시 풀리는 법이야. 우리는 그저 그 아이를 잘 돌보면 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철수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도라지를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뭐지? 철수는 약초 보자기를 메고 급히 내려갔어요. 마을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3명의 사내였죠. 한 명은 뚱뚱하고 기름진 얼굴이었고 나머지 둘은 조수 같았어요. 뚱뚱한 사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철수라는 놈 집입이 어디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철수, 무슨 일로 찾으시오? 뚱뚱한 사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놈이 내 노비를 훔쳐갔소. 내 노비를 돌려받으러 왔소. 철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 저 목소리, 김부자다. 철수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부자와 조수들이 철수네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죠. 김부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야, 철수 나와. 박씨 부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부자가 박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당신이 철수 어미요? 예. 그런데요? 김부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아들놈이 내 노비를 훔쳐갔소. 당장 내놔? 박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비라뇨? 우리 아들이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뿐이에요. 김부자가 코웃음 쳤죠. 강물에 빠진 사람? 그녀는 내가 새냥 죽어서 내 노비요. 내 물건이라고. 그때 철수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물러나세요. 철수가 김부자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김부자요? 김부자가 철수를 보고 웃었죠. 오, 내 놈이 철수로구나. 그래, 내 노비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씨는 당신 노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강물에 던져주기로 했잖아요. 김부자가 어깨를 으쓱. 그래서? 내 물건인데 내가 어쩌든 상관없잖아. 철수는 분노에 떨었어요. 사람을 물건이라고요? 당신? 김부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 맞네? 어쨌든 그녀는 내 노비야. 돌려줘. 안 그러면, 아니면 돈으로 갚든지. 얼마나 먹였어? 보름? 한 달? 그럼 밥값, 약값 다 쳐서 2냥만 내. 박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죠. 2냥이요?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 2냥이 어디 있소? 김부자가 비웃었어요. 그럼 그년 내놔. 간단하잖아. 철수가 김부자를 노려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는. 김부자가 철수의 말을 끊었죠.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까지 2냥 준비해. 돈이든 노비든 하나는 내놔야 해. 그러면 해. 안 그러면. 김부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김부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집이 내 노비를 훔쳤어요. 법으로 따지면 도둑질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노비를 훔쳤대. 그건 범죄 아니야? 관가에 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부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내일까지 기다리겠소. 2냥이든 노비든 하나는 준비하시오. 안 그러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그럼 당신네 집안은 끝장이야. 알겠소?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씨 부인이 철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일
생각해 보겠소? 김부자가 비웃으며 돌아섰죠. 잘 생각하시오. 내일 다시 올 테니. 세 사람은 휙 돌아서서 마을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네 집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이제 끝났어. 노비 훔친 집이잖아. 관가에 끌려가겠지 뭐. 철수와 박씨 부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홍란이 방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은인, 어머님, 제가 들었어요. 저 때문에. 홍란은 무릎을 꿇었죠. 제가 나갈게요. 저를 김부자에게 보내세요. 박씨 부인이 홍란을 일으켜 세웠어요. 안 돼요, 아가씨. 그럼 아가씨는 죽어요. 철수도 고개를 저었죠. 맞아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요. 홍란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두념이 어디서? 박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 집 이제 어쩌려나. 노비 훔친 집인데 관가에 끌려가면 큰일인데.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냥, 내일까지 두냥. 어떻게 구하지?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냥, 어디서 구하지? 철수는 뒤척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죠. 별이 총총했어요. 하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아들아, 잠을 못 자는구나. 예,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씨 부인이 아들 옆에 앉았죠. 내일 내가 장터에 가서 물어볼게. 돈을 빌릴 때가 있을지도 몰라.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뭘 담보로 돈을 빌려요?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박씨 부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철수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란이 방에서 나왔죠. 은인,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철수는 놀라 물었어요. 아가씨가요?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홍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약초를 좀 알거든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함께 가시죠.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박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가씨, 괜찮겠어요? 홍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산으로 향했죠. 북한산 자락에 깊은 숲이었어요. 철수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홍란이 뒤따랐습니다. 철수가 도라지를 캐고 있었죠. 홍란도 주변을 살펴봤어요. 은인, 저기 길경이 있어요. 폐에 아주 좋은 약초예요. 철수가 돌아봤습니다. 아, 정말이네요. 아가씨, 눈이 정말 좋으세요. 홍란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약초를 보는 눈을 키우라고. 두 사람은 계속 약초를 캤어요. 도라지, 길경, 더덕, 보자기가 점점 불러갔습니다. 철수가 말했죠. 오늘은 운이 좋네요. 아가씨 덕분에 약초를 많이 캤어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잠시 쉬었다 가시죠.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철수가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거예요. 홍란이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죠. 맛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건 다 맛있어요. 철수도 주먹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손맛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죠. 홍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인, 어제 그 사람 김부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홍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없었다면. 철수가 홍란의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김부자에게 있죠. 홍란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철수는 쑥스러워하며 일어섰죠. 아이고, 그런 말씀은요. 이제 다시 약초를 캐러 가볼까요? 홍란도 일어났어요. 예, 가요? 두 사람은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큰 나무 뒤로 들어갔죠. 여기 버섯이 많네? 철수는 버섯을 보고 기뻐했어요. 아가씨, 여기 버섯이 있어요. 점심에 버섯국 끓여 먹으면 좋겠네요. 철수가 버섯을 따려는 순간 홍란이 다급히 소리쳤어요. 은인, 안 돼요. 그건. 홍란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가 버섯 하나를 입에 넣고 씹고 있었죠. 맛이 좀 쓴데. 홍란이 철수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뱉어요. 빨리 뱉어요. 그건 독버섯이에요. 철수는 깜짝 놀라 버섯을 뱉었습니다. 독버섯이요? 하지만 이미 삼켰는데 홍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얼마나 드셨어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한 입 정도. 그 순간 철수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철수가 쓰러졌죠. 은인! 홍란이 철수를 붙잡았어요. 홍란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진정해 홍란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해. 홍란은 철수를 눕히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해독약초가 어디 있지? 홍란의 눈이 번쩍 떠서요. 저기 질경이가. 홍란은 달려가 질경이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고 씹었죠. 홍란은 씹은 질경이를 철수의 입에 넣어줬어요. 은인, 이거 드세요. 빨리. 철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질경이를 삼켰습니다. 홍란이 철수의 등을 두드렸죠. 토해야 해요. 독을 토해내야 해요. 철수가 구역질을 하며 토하기 시작했어요. 왜? 독버섯과 질경이가 섞여 나왔습니다. 홍란은 계속 철수의 등을 두드렸죠. 더 토해요. 철수가 계속 토했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철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홍란이 다급히 물었어요. 은인,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배가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홍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철수는 홍란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살렸네요. 홍란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죠. 은인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은인을 살린 거예요. 우리 이제 서로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철수도 울컥했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홍란은 철수를 부축해 일으켰죠. 집으로 가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철수는 홍란의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씨 부인이 마당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달려왔죠. 아들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홍란이 설명했어요. 은인이 독버섯을 드셨어요. 제가 해독했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박씨 부인이 철수를 부축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로와 아들아, 누워있어? 철수가 방에 누웠죠. 박씨 부인이 홍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구나 아가씨. 네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홍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은인께서 저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철수는 방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독은 다 빠져나갔지만 몸이 허했습니다. 홍란이 약을 다려와서 먹였죠. 이거 드세요. 기운이 날 거예요. 철수가 약을 마셨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홍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박씨 부인도 옆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철수, 나와. 김부자였어요.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왔구나. 박씨 부인이 대문을 열었어요. 김부자가 조수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관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죠. 관아 사람이었어요. 김부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했죠? 둔양이든 노비든 준비하라고. 어떻게 했소?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 저희가 돈이 없어서. 김부자가 손뼉을 쳤어요. 돈도 없고 노비도 안 내준다? 그럼 도둑놈이잖아. 관아 어른, 들으셨죠? 이 집이 내 노비를 훔쳤어요. 관아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로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이 집 주인 나오시오. 박씨 부인이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병이 나서 누워있어요. 관아 사람이 코웃음 쳤습니다. 병이 났든 말든 나와야지. 도둑질한 죄를 어찌하려고? 박씨 부인이 애원했죠. 제발요. 우리 아들은 사람을 구했을 뿐이에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김부자가 소리쳤어요. 구했다고? 내 노비를 내 허락도 없이 데려간 게 도둑질 아니고 뭐요? 관아 사람이 말했습니다. 법은 법이요.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요. 주인 허락 없이 데려가면 절도죄요. 지금 당장 노비를 내놓든지 둔양을 내든지 해야 하오. 그때 철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제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김부자를 노려봤죠. 김부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 병자가 나왔네. 어때? 둔양 준비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요.
김 부자가 박장대소했죠. 하하하, 돈도 없고 노비도 안 내줘. 그럼 맞아야지. 관아 사람이 말했어요. 노비 절도죄로 골장 20대다. 조수들이 철수를 붙잡았습니다. 관아 사람이 곤장을 꺼냈죠. 엎드려. 철수가 땅에 엎드렸어요. 박씨 부인이 달려와 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아들은 병이 나서. 관아 사람이 박씨 부인을 밀쳤어요. 비키시오. 첫 번째 곤장이 철수의 등에 내려쳤습니다. 철수가 신음했어요. 탁. 두 번째 곤장. 탁. 세 번째 곤장. 박씨 부인이 울며 애원했죠. 제발. 개발. 나발. 홍망에서 뛰어나왔어요. 안 돼요. 그만하세요. 홍란이 과라 사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요. 은희는 저를 살려주셨을 뿐이에요. 과라 사람이 홍란을 보더니 말했죠. 네가 그 노비냐? 그래, 전현인의 노비요. 당장 데려가겠소? 김 부자가 홍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벌떡 일어나 김 부자를 밀쳤어요. 손대지 마. 김 부자가 넘어졌죠. 이 자식이 감히. 관아 사람이 철수를 때렸어요. 퍽퍽.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박씨 부인과 홍란이 철수를 부축했죠. 관아 사람이 차갑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소. 두 냥을 내겠소? 노비를 내겠소? 철수는 피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5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꼭 갚을게요. 김 부자가 코웃음 쳤죠. 5년? 웃기는 소리 하네. 당장 내놔. 철수가 고개를 들어 김 부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5년 후 제가 꼭 찾아가서 두 냥, 아니 10냥을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 부자는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멈췄습니다. 10냥이라고? 진짜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김 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5년을 기다려주지. 대신 10냥이다. 못 갚으면 네 목숨을 내놓는 거야. 알겠어?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자가 조수들을 데리고 돌아섰죠. 5년 후에 봅시다. 10냥 준비해 넣어. 김 부자 일행이 떠났어요. 과라 사람도 따라갔습니다. 마당에는 철수와 박씨 부인, 홍란만만 남았죠. 박씨 부인이 철수를 꼭 안았어. 우리 아들. 홍란도 울면서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이에요. 철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5년이면 충분해요. 제가 꼭 10냥을 모을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5년 후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3년이 흘렀어요. 철수는 매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약초를 캐서 장터에 팔고 푼돈을 모았어요. 홍란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기침도 하지 않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홍란은 집안일을 도왔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함께 장독대를 돌보고 밭을 일궜죠. 세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네 집을 손가락질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됐죠.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철수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홍란은 집에서 박씨 부인과 함께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배추는 어떻게 할까요? 홍란이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죠. 어머님, 홍란이 박씨 부인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박씨 부인은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어지럽구나. 갑자기 홍란이 박씨 부인을 방으로 모셨죠. 어머님, 누우세요. 제가 물 떠올게요. 박씨 부인은 방에 누웠어요. 괜찮다, 아가씨.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구나. 하지만 박씨 부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저녁이 되자 열이 올랐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죠. 홍란이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줬어요. 어머님, 열이 많이 나세요. 박씨 부인은 신음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구나. 철수가 산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철수가 달려와 어머니 손을 잡았죠. 박씨 부인이 눈을 뜨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그냥 감기인 것 같구나. 철수는 어머니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홍란도 걱정스럽게 말했죠. 맞아요. 빨리 의원을 모셔와야 해요. 철수가 마을 의원을 모셔왔어요. 50대 의원이 박씨 부인을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배를 눌러봤죠. 한참을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철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떤 병이세요? 의원이 한숨을 쉬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병은 처음 봐요. 열도 이상하고 맥도 이상해요. 제가 아는 병이 아닙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원이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 약이나 드려보세요. 해열제입니다. 하지만 낫는다는 보장은 못해요.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죠. 철수는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드렸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밤새 열이 오르고 기침을 했어요. 콜로 박씨 부인이 피를 토했습니다. 철수와 홍나는 밤새 간호했죠.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약을 먹였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박씨 부인은 거의 의식이 없었죠. 가끔 눈을 뜨고 헛소리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먼저 가는구나. 철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홍나는 박씨 부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발. 홍나는 박씨 부인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열, 기침, 피, 그리고 이상한 맥. 홍나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희귀한 병. 혹시 홍나의 눈이 번쩍 떴어요. 이 병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철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홍난이 다급히 말했죠. 이건 한열병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주신 적이 있어요. 매우 드문 병이라 의원들도 잘 몰라요. 철수가 물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홍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약초가 필요해요. 아주 희귀한 약초가. 철수가 다급히 물었죠. 무슨 약초예요? 제가 구해올게요. 홍난이 대답했어요. 백하수오예요. 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약초죠. 흰색 뿌리를 가진 하수오예요.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홍난도 일어났죠. 저도 같이 갈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약초를 알아봐야 해요. 두 사람은 곧바로 산으로 향했어요. 박씨 부인을 남겨두고 가는 게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약초를 구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요. 철수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좀 봐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철수와 홍나는 북한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험한 곳이었습니다. 바위가 많고 길이 가팔랐죠. 홍난이 앞장섰어요. 백하수오는 보통 바위 틈에서 자라요. 그늘진 곳을 찾아봐야 해요. 두 사람은 산을 헤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백하수오는 보이지 않았어요. 철수가 다급해졌습니다. 아가씨, 정말 있을까요? 홍난도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찾아봐요.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랐어요. 해가 중천에 떴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어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그때 홍난이 큰 바위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은인, 여기 있어요.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작은 풀이 자라고 있었죠. 잎은 하트 모양이었고 뿌리는 흰색이었어요. 홍난이 조심스럽게 뿌리를 캤습니다. 이거예요. 백하수오예요. 홍난의 손이 떨렸죠. 철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홍난이 백하수오를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빨리 내려가요. 어머님께 드려야 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죠. 오를 때보다 훨씬 빠르게 달렸어요. 넘어지고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홍난은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백하수오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붓고 약한 불로 천천히 다렸죠.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은은하고 특이한 향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여 약이 완성됐어요. 홍난이 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철수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죠. 어머니, 약 드세요. 박씨 부인은 눈을 간신히 뜨고 약을 마셨어요. 홍난이 조심스럽게 약을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 박씨 부인이 약을 다 마셨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철수와 홍난은 박씨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철수와 홍난은 잠도 자지 않고 박씨 부인을 간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자정이 넘어서 박씨 부인의 얼굴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홍란이 손으로 박씨 부인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내리고 있어요? 철수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열이 내려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새벽이 되자 박씨 부인의 호흡이 안정되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고 있었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박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아, 홍란아. 철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박씨 부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살았구나. 홍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박씨 부인이 홍란의 손을 잡았죠. 네가 날 살렸구나, 아가씨. 홍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살린 거예요.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맙구나. 우리 착한 아가씨.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죠.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박씨 부인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마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거의 예전처럼 돌아왔죠. 박씨 부인이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철수와 홍란이 옆에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구나. 철수가 내를 살렸고 네가 철수를 살렸고 다시 네가 날 살렸어? 홍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우리는 서로의 생명의 의인이에요. 박씨 부인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생명으로 이어진 가족이란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김 부자와의 약속이 이제 2년 남았구나.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어머니. 2년 후면 신냥을 갚아야 해요. 지금 모은 돈은 4냥 정도예요. 박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죠. 6냥이 더 필요하구나. 홍남이 말했어요. 제가 바느질을 더 열심히 할게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약초를 더 많이 캘게요. 2년이면 충분할 거예요. 박씨 부인이 두 사람을 바라봤죠. 우리 아들, 딸 정말 기특하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2년 후까지 열량을 모으자. 꼭 갚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밥을 먹다가 말했죠. 아들아, 홍란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야. 철수는 홍란의 목숨을 구했고 홍남은 철수와 나를 살렸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란다. 홍란은 눈물을 흘렸죠. 어머님, 박씨 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2년 후 김 부자에게 빚을 갚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함께 힘내자. 철수와 홍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함께 힘낼게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웃고 있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철수가 밥을 한술 떠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많이 캐올게요. 요즘 도라지 값이 올랐다던데.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들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홍란도 말했어요. 저도 오늘 바느질 4벌 끝냈어요. 내일 장터에 내다 팔면 새 푼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쿵쿵.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이 밤에 누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밖에서 익숙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나다, 김부자다. 열어! 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부자. 홍란도 몸을 떨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김부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김부자가 서 있었어요. 조수 2명도 함께였죠. 김부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철수. 잘 지냈나? 3년 만이지? 김부자가 비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수 둘도 뒤따라 들어왔죠. 철수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5년 후에 보기로 했잖아요. 김부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5년 후? 그래, 5년을 기다려주기로 했지.
하지만 말이야. 김 부자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중간에 확인은 해야지. 너희가 진짜 돈 모으고 있는지 봐야겠어. 5년 후에 가서 빈손이면 내가 손해잖아? 그래서 중간 점검하러 왔다. 돈 얼마나 모았어?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저희는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김 부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보여줘. 얼마나 모았는지.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돈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돈주머니를 김 부자에게 건넸어요. 김 부자가 돈주머니를 열어 돈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겨우 내냥. 3년 동안 겨우 내냥밖에 못 모았어? 철수가 대답했죠. 저희가 가난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 부자가 돈주머니를 바닥에 던졌어요. 쨍그랑 도닥에 흩어졌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열량 약속했잖아. 2년 남았는데 6량이 더 필요하다고. 박씨 부인이 나와 김 부자 앞에 무릎 꿇었죠. 제발요. 2년만 더 기다려주시오. 꼭 모으겠습니다. 김 부자가 박씨 부인을 내려다봤어요. 2년? 믿을 수가 있어야지. 3년에 4냥이면 1년에 1냥 조금 넘게 모으는 거잖아. 2년이면 2냥 정도밖에 못 모으겠네? 그럼 총 6냥, 4냥 모자라잖아? 철수가 다급히 말했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약초도 더 캐고 품팔이도 하고. 김 부자가 비웃었죠. 너 같은 놈 누가 써줘? 폐병쟁이랑 사는 놈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잖아. 홍난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나가서 일할게요. 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하고. 김 부자가 홍난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 네가 그 노비년이지? 많이 좋아졌네? 그래,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철수가 홍난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아가씨는. 김 부자가 철수의 말을 끊었죠. 아가씨? 아가씨는 무슨 노비 주제에. 하여튼 2년 안에 10량 못 모으면 알지? 너희 집 다 빼앗고 너희 셋 다 노비로 팔아버린다. 알았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김 부자가 돈주머니를 집어들었죠. 이 4냥은 내가 가져간다. 중간 보관료야. 2년 후에 10량 가져오면 돌려줄게.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저희가 3년 동안 모은 돈인데. 김 부자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모아야지. 2년 후에 14냥 가져와. 10냥 빚에 4냥 보관료. 이해했어? 박씨 부인이 김 부자의 다리를 붙잡았죠. 제발요. 그 돈은. 김 부자가 박씨 부인을 발로 밀쳤어요. 비켜. 늙은이가 귀찮게. 박씨 부인이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김 부자는 조수들과 함께 대문을 나섰죠. 2년 후에 봅시다. 14냥. 잊지 마. 김 부자 일행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철수가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며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을. 박씨 부인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괜찮다, 아들아. 우리가 다시 모으면 돼. 홍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어요. 철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산으로 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약초를 캤죠. 저녁 늦게까지 산을 헤맸어요. 보름에 한 번은 장터에 나가 약초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를 피했죠. 저 사람 폐병쟁이 집사람이야. 가까이 가지 마. 철수는 그런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괜찮아. 돈만 모으면 돼. 홍난은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을 움직였죠.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옷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한 벌에 5푼씩 받았죠. 박씨 부인도 밭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와 배추를 키워 장터에 팔았죠. 석 달이 지났어요. 세 사람은 한 냥을 모았습니다. 철수가 돈주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석 달에 한 냥. 2년은 8계절. 그럼 8냥을 모을 수 있어. 하지만 14냥이 필요한데.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홍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했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아무리 일해도 돈은 천천히 모였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죠. 마을에서는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네 집은 조용했어요. 명절을 챙길 여유가 없었죠. 추석 전날 저녁이었어요. 철수가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남자들이었죠. 이장이 철수를 불러 세웠어요. 철수야, 잠깐. 철수가 멈춰 섰습니다. 예, 이장님. 이장이 말했죠. 들었다. 김 부자가 다녀갔다며?
14냥을 갚아야 한다고?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이장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14냥이라. 너희 같은 집에서 2년 안에 14냥을 어떻게 모으겠니? 옆에 있던 남자가 거들었죠.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여자 김부자한테 넘겨버려. 철수가 얼굴을 들었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왜 없어? 어차피 노비잖아. 김부자 물건이고. 철수가 주먹을 쥐었죠. 홍란 아가씨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이장이 손을 저었어요.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우리 마을 입장에서도 너희 집이 좀 문제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이장이 대답했죠. 폐병갱이 산다는 소문 때문에 우리 마을 이미지가 안 좋아.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물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냐?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4냥을 어떻게 모으겠니? 포기하는 게 낫겠어. 그 여자 넘겨버려. 철수는 마당에 나와 앉았죠. 별이 총총했어요. 하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홍란이 나왔습니다. 은인, 잠 못 주무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가씨도요? 홍란이 철수 옆에 앉았어요. 걱정이 많으시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란이 조용히 말했죠. 제가 김부자한테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럼 은인과 어머님은 편해지실 텐데. 철수가 홍란을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세요? 절대 안 됩니다. 홍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저 때문에 은인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철수가 홍란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머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명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예요. 홍란이 울었습니다. 은인, 철수가 계속 말했죠. 제가 약속할게요. 2년 안에 꼭 14냥 모을게요. 그리고 김부자한테 갚을 거예요. 아가씨를 절대 넘기지 않을게요. 홍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함께 버티자.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죠. 철수는 겨울에도 산에 올랐어요. 눈이 쌓인 산을 헤치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죠. 홍란은 밤새 바느질을 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이 부르트어도 계속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밭일을 했죠. 허리가 굽어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돈주머니에는 5냥이 들어 있었어요. 4냥을 빼앗긴 후 1년 동안 5냥을 모은 거였죠. 철수가 돈주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5냥, 1년 남았는데 9냥이 더 필요해. 가능할까? 박씨 부인이 아들을 안아줬죠. 할 수 있어, 아들아.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홍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지막 1년 전력을 다해봐요.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불안했죠. 9냥, 1년 안에 9냥. 정말 가능할까?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았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했죠. 아들아, 홍란아, 내 말 잘 들어라. 철수와 홍란이 박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후 우리가 14냥을 모을 수 있든 없든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후회는 없을 거란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알겠니? 철수와 홍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박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아들, 착한 딸,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도우실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죠. 달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더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홍란은 더 정교한 바느질을 했죠.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 박씨 부인은 더 많은 작물을 키웠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돈주머니에 3냥이 더 들어갔습니다. 총 8냥이었죠. 6냥이 더 필요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6개월 남았어요. 6냥, 한 달에 1냥씩 모아야 해요. 홍란이 대답했죠. 할 수 있어요? 우리 더 열심히 해요. 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세 사람은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죠. 가을이 왔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돈주머니에는 11냥이 들어있었어요. 3냥이 부족했죠. 철수가 초조해졌어요. 3개월, 3냥, 한 달에 1냥 가능할까? 홍란이 말했어요. 제가 제 비녀를 팔까요? 이거 은으로 만든 거라 값이 나갈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죠. 안 됩니다. 그건 아가씨 어머니 유품이잖아요. 홍란은 비녀를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이게 은인 가족을 구할 수 있다면 박씨 부인이 홍만의 손을 잡았죠. 아가씨, 그 비녀는 간직해라.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홍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개월 후면 김 부자가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14냥을 모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 11냥, 3냥이 부족했어요. 철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3냥, 어떻게든 꼭 모을 거야.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어요.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겨울 내내 최선을 다했어요. 철수는 눈보라 속에서도 산에 올랐습니다. 홍남은 밤을 새워 바느짐을 했죠. 박씨 부인은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팔았어요. 장독대의 항아리, 낡은 이불, 심지어 자신의 비녀까지. 하지만 돈은 천천히 모였습니다. 2냥을 더 모았어요. 총 13냥이었죠. 1냥이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돈주머니를 가운데 놓고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한숨을 쉬었죠. 13냥, 1냥이 부족해요.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우리 최선을 다했어. 후회는 없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홍란도 울었죠.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없었다면. 박씨 부인이 2 사람을 안아줬어요.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끝까지 함께 할 거란다. 3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눈이 내렸죠.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김 부자가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날 거였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냥, 단 1냥, 어디서 구하지? 새벽이 밝았어요.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3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죠. 박씨 부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홍란 아가씨, 제가 김 부자한테 빌어볼게요. 1냥만 깎아달라고. 박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죠. 아들아, 그 사람이 들어줄 것 같니?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홍란이 말했습니다. 제가 김 부자한테 가겠어요. 그게 나아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때였어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왔다. 김 부자가 왔어.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어요. 예상대로 김 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수 3명과 함께였죠. 김 부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 5년 만이네.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 14냥 준비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김 부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죠. 준비했으면 빨리 내놓으라. 바쁘다고. 철수가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 부자가 돈주머니를 받아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김 부자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죠. 뭐야? 이거 13냥밖에 안 되잖아? 1냥이 부족한데? 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냥이 부족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김 부자가 코웃음 쳤어요. 봐준다고? 5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중간에 4냥도 빼앗아 갔잖아. 철수가 애원했죠. 제발요. 1냥만 깎아주시면. 김 부자가 철수의 뺨을 때렸어요. 깎아달라고. 약속은 약속이야. 14냥이라고 했잖아. 박씨 부인이 달려와 김 부자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요. 우리가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1냥. 김 부자가 박씨 부인을 발로 밀쳤죠. 비켜.
늙은이가 약속 못 지키면 대가를 치러야지. 김 부자가 조수들을 보며 말했어요. 저 여자 데려와. 조수들이 홍란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홍란은 뒤로 물러섰죠. 철수가 홍란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김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비켜. 약속 못 지켰으면 노비를 내놔야지. 조수 하나가 철수를 밀쳤어요. 철수가 넘어졌죠. 다른 조수들이 홍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홍란이 소리쳤어요. 놔요. 철수가 일어나 조수들에게 달려들었죠. 놔. 홍란 아가씨를 놔. 조수들이 철수를 때렸어요. 퍽퍽. 철수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울며 소리쳤죠. 그만해. 제발 그만해.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말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두둥? 두두둑 말 여러 마리 가는 소리였죠. 김 부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마을 입구로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었죠. 앞에 선 사람은 높은 품계의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말에서 내린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명이다. 여기 철수라는 자가 사는 집이 어디냐?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어요. 왕명이라고? 한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집입니다. 관리 일행이 철수네 집으로 왔죠. 김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왕명? 왜 여기에? 관리가 철수네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철수와 박씨 부인 홍란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가 철수냐?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가 철수입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홍란을 발견했죠. 관리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홍란 아가씨십니까? 홍란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홍란입니다. 관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뒤에 있던 모든 관리들도 무릎을 꿇었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지켜봤어요. 관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명을 전하노라. 홍란 아가씨, 중전마마의 동생을 찾았나이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중전의 동생? 철수와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홍란을 바라봤죠. 김 부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5년간 동생을 찾으셨나이다. 온 나라를 뒤지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중전마마께서 직접 오실 예정이옵니다. 홍란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관리가 홍란에게 말했죠. 아가씨, 언니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구하고 보호한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관리가 철수와 박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그대들이 홍란 아가씨를 구한 은인들이시오? 철수와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무 놀라서 홍란이 앞으로 나가 말했어요. 예, 이분들입니다. 이 은인께서 저를 강물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5년 동안 가족처럼. 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또 말소리가 들렸어요. 두두벅, 두두두. 이번에는 훨씬 많은 말들이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앞서고 화려한 가마가 따라왔죠. 가마가 멈췄어요.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화려한 중전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홍란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중전이 홍란을 보고 달려왔죠. 홍란아, 내 동생.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중전이 홍란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5년 동안. 홍란도 울며 말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를 보고 싶었어요. 중전이 홍란을 떼어놓고 전신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홍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언니,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중전이 홍란의 손을 꾹 잡았어요. 5년 전 정적들이 우리 집안을 역적으로 몰았을 때 나는 궁에 갇혀 있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도 죽은 줄 알았어. 5년 동안 전국을 뒤져 너를 찾았단다. 임금께서 힘을 빌려주셨고 은밀히 사람을 보내 너를 찾게 했어. 그리고 마침내 네가 여기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 홍란은 언니 품에서 울었어요. 언니, 저 정말. 중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중전이 홍란을 떼어놓고 철수와 박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다가갔죠. 두 사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중전이 두 사람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큰 절을 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죠. 중전마마께서 평민에게
저를. 중전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은인, 제 동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철수와 박씨 부인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 됩니다. 마마, 저희가 무슨. 중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죠. 아닙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동생을 구하고 5년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홍란이 중전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언니, 이분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저를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김부자라는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중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김부자? 중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부자가 어디 있느냐? 관리가 김부자를 가리켰죠. 저기 있사옵니다. 김부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온몸을 떨고 있었죠. 중전이 김부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 놈이 김부자냐? 김부자는 머리를 조아렸어요. 죄송합니다, 마마. 중전이 차갑게 말했죠. 내 놈이 내 동생을 노비로 사서 강물에 던졌다고? 김부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떨기만 했습니다. 중전이 관리에게 명령했어요. 저자를 잡아 가두어라. 모든 죄를 조사하라. 관리들이 김부자를 붙잡았죠. 김부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마마!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중전은 김부자를 보지도 않았어요. 다시 철수와 박씨 부인에게로 돌아왔죠. 은인들께 상을 내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중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제 동생의 목숨을 구한 은혜인데 어찌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홍란이 중전에게 말했죠. 언니, 이분들은 김부자 때문에 큰 빚을 지고 계세요. 14냥을? 중전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14냥? 중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4냥이 아니라 1400냥을 드려라. 아니 더 드려라. 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철수와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400냥? 그건 엄청난 돈이. 중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양에 큰 집을 하사하겠습니다. 철수 은인께는 벼슬도 내리겠습니다. 관리가 기록하기 시작했죠.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저희가 무슨. 중전이 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 동생을 어머니처럼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홍란도 박씨 부인을 안아줬죠. 어머님, 우리 어머님. 박씨 부인은 홍란과 중전을 번갈아 보며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철순의 집이 벼슬을 받고 큰 집을 받다니, 저 여자가 중전의 동생이었다니. 이장은 땅을 치며 후회했죠. 아이고, 우리가 저 집을 괴롭혔는데. 중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 은인들을 괴롭힌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중전이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조사하라. 은인들을 괴롭힌 자들은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관리가 고개를 숙였죠. 명을 받들겠나이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마, 마을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분들도 오해했을 뿐입니다. 중전이 철수를 바라봤죠. 은인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중전은 한참 철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중전이 홍란에게 말했어요. 홍란아, 이제 궁으로 돌아가자. 언니가 너를 위해 궁에 처소를 마련해뒀어. 홍란은 철수와 박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중전이 홍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은인들도 함께 한양으로 가시게 하겠습니다. 큰 집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홍란이 웃으며 말했죠. 언니, 고마워요. 중전이 총전이 철수와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은인들 함께 가시겠습니까? 철수와 박씨 부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함께 가겠습니다. 중전이 웃었죠. 좋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시죠. 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철순의 가족이 중전을 따라 떠나는 모습을. 화려한 가마와 말들이 그들을 실어 날랐죠. 마을 입구를 벗어나며 철수는 뒤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작은 집이 보였어요. 초라하고 낡았지만 정이 든 집이었죠. 박씨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은인, 어머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철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아가씨. 홍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홍란이에요.
은인과 어머님의 딸 홍란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마가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한양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그들의 고난은 끝났고 이제 축복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철순의 가족은 편안한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중전이 특별히 배려해 준 거였죠. 가마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양이 모자라 걱정했는데 오늘은 중전을 따라 한양으로 가고 있었죠. 박씨 부인이 홍란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아니 홍란아, 네가 그런 신분이었구나. 홍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홍란이에요. 어머님의 딸이고 은인의 동생이에요.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틀 후 한양에 도착했어요. 성문을 지나자 넓은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큰 기와집들이 질비했죠. 사람들이 붐볐어요. 철수와 박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양이 이렇게 큰 곳이었구나. 가마가 한강변 큰 저택 앞에 멈췄어요. 대문이 3칸이나 되는 큰 집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반짝였고 담장은 높고 튼튼했죠. 마당은 철순의 집의 10배는 됐어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은인들께서 사실 집이옵니다. 철수가 놀라 물었죠. 이 큰 집이요? 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전마마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집입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위치죠. 대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인 어르신, 환영합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절했죠. 철수와 박씨 부인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관리가 설명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은인들을 모실 하인들을 미리 배치하셨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니 방이 10개도 넘었어요. 가구도 화려했고 이불도 비단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죠. 이런 집에서 우리가... 홍란이 박씨 부인을 안아줬어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세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다음 날 아침 중전이 직접 찾아왔어요. 철순의 가족은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 맞이했죠. 중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저는 그저 동생 보러 온 것뿐입니다. 홍란이 언니를 안았어요. 언니, 두 자매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철수와 박씨 부인을 보며 말했죠. 은인들, 오늘 궁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임금께서 직접 벼슬과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철수가 놀라 물었어요. 임금님께서 직접... 중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인들은 왕실의 은인이십니다. 당연히 임금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후에 세 사람은 궁으로 향했어요. 큰 대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금빛 기와가 햇빛에 반짝였죠. 철수와 박씨 부인은 떨렸어요. 관리가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근정전에 도착하자 임금이 용상에 앉아 계셨어요. 중전이 임금 옆에 섰죠. 임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와 박씨, 앞으로 나오시오. 두 사람이 떨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절했죠.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들이 중전의 동생을 구하고 5년간 보호했다고 들었소. 짐이 크게 감복하였소. 철수가 머리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송구하옵니다, 전하.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이 웃었어요. 겸손하구려. 하지만 그대들의 선행은 결코 작지 않소. 이에 짐이 상을 내리고자 하오. 임금이 옆에 있던 신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신하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철수에게 가선대부 품계를 내린다. 가선대부는 정삼품 벼슬이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죠. 정삼품이라니. 신하가 계속 읽었어요. 또한 한양 최대의 약제상을 하사하고 궁중과 관아에 납품하는 약제 독점권을 부여한다. 철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제상의 독점권까지. 신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반 신분을 부여한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죠. 양반, 저희가... 임금이 다시 말했어요. 박씨 부인, 앞으로 나오시오. 박씨 부인이 떨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임금이 말했죠. 그대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어려운 일을 가족처럼 보살폈소. 이에 정경 부인 자코를 내리노라. 정경 부인은 정일품 부인에게 주는 최고의 자코였어요.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내 아들이 효자라서 이런 복을. 중전이 박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홍난도 달려와 박씨 부인을 안아줬죠. 어머님, 축하해요.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을 안으며 계속 울었어요. 임금이 관리에게 명했습니다. 1400냥을 즉시 전달하라. 그리고 비단 100필, 쌀 100석도 함께. 관리가 고개를 숙였죠. 명을 받들겠나이다. 철수와 박씨 부인은 계속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전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임금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앞으로는 이 나라의 양반이자 내 신하요. 당당히 사시오. 철수가 일어나며 눈물을 닦았죠. 그렇게 하겠나이다, 전하. 궁을 나서며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가난한 약초꾼이었는데 오늘은 정삼품 벼슬아치가 되었죠. 어머니는 정경 부인이 되셨고 꿈만 같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철순의 저택에 한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바로 김부자였죠.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김부자의 죄를 조사한 결과 노비 학대, 살인 미수, 공갈 등 죄목이 산더미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중전마마께서 은인의 뜻을 물으라 하셨습니다. 철수는 김부자를 내려다봤어요. 김부자는 땅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죠. 살려주십시오. 제발.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형은 면해 주십시오. 대신 그를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관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노비로 삼으시겠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하인으로요. 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김부자는 이렇게 해서 철순의 집 하인이 되었어요. 매일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죠. 밥을 주고 잘 곳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부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매일 생각했죠. 저택에서 철순의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저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밤마다 김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꿨죠. 자신이 홍난을 강물에 던지던 장면, 철수를 때리던 장면, 박씨 부인을 밀치던 장면. 김부자는 매일 울었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장터에 나갔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옷감을 사러 갔어요. 김부자가 짐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벼서요. 박씨 부인이 옷감 가게에서 비단을 고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고치가 풀린 말이었어요. 말이다. 피해. 사람들이 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박씨 부인도 놀라 돌아봤죠. 하지만 늦었어요. 말이 바로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어붙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부자가 박씨 부인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부인마마. 김부자가 박씨 부인을 밀쳐냈죠. 박씨 부인은 옆으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김부자는 쿵 말발굽이 김부자의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김부자가 땅에 쓰러졌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다쳤어. 박씨 부인이 김부자에게 기어갔어요. 김부자, 정신 차려. 김부자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부인마마, 괜찮으십니까?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죠. 왜 그랬어? 네가 왜? 김부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부인마마께, 은인께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누군가 급히 달려가 철수를 불렀어요. 철수가 장터에 도착했을 때 김부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김부자 곁에서 울고 있었죠. 철수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김부자가 철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5년 동안 은인을 괴롭혔습니다. 노비를 학대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철수가 김부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만해요. 말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말고. 김부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제가 뉘우치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해요. 김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의인댁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밤마다 악몽을 꿔서요. 은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김부자의 손을 꼭 잡았죠. 이미 용서했어요. 진작에. 김부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당신이 어머니를 구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김 부자는 울면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철수가 다급히 말했어요.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의원을 불러 빨리. 하지만 김 부자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은인,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김 부자가 마지막으로 철수와 박씨 부인을 바라봤어요. 의인 부인마마,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은인처럼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 부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죠. 김부자? 김부자? 하지만 김부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김부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씨 부인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평화롭게. 철수와 박씨 부인은 김부자를 제대로 장사 지냈어요. 좋은 자리에 묘를 만들고 비석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죠. 잘못을 뉘우치고 선행으로 생을 마친 김부자의 묘. 장례식 날 철수가 김부자 묘 앞에서 말했어요. 김부자, 당신은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목숨을 구했고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박씨 부인도 절을 올렸죠. 고마웠어요, 김부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마음을 바꿔줘서. 홍난도 와서 절 올렸습니다. 김부자, 편히 쉬세요. 네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순의 저택에서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박씨 부인이 말했죠. 김부자, 마지막에 사람이 됐구나.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홍난이 말했습니다. 은인께서 김부자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김부자가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죠. 네가 정말 착하구나, 아들아. 원수도 용서하고. 철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하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낫다고. 세 사람은 달을 바라보며 김부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순의 집은 한양에서 소문난 집이 되었어요. 가난한 약초꾼에서 정삼품 벼슬아치가 된 이야기, 그리고 원수를 용서한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용서하면 더 큰 복이 온다고. 저 집을 보라. 하늘이 복을 내리셨어. 많은 이들이 철순의 집을 본받고자 했어요. 어려운 일을 돕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원수도 용서하려 노력했어요. 철수도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무료로 주었어요.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죠. 옷이 없는 이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홍난은 궁에서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도왔죠.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순의 저택 마당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죠. 철수, 박씨 부인, 홍난. 하인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눈을 바라봤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했어요. 6년 전 철수가 홍난을 구했을 때 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철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죠.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제게 선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서하는 법도요. 박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홍난이 두 사람을 안았어요. 은인, 어머님, 저희 영원히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웃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저택 안은 따뜻했죠.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아궁이에는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부자도 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마지막에 착한 일 했으니까 하늘이 받아주셨을 거야. 홍난도 말했죠.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부자도 끝에 가서 선한 사람이 됐잖아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부자를 위해 묵념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어요. 가난한 약초꾼이 위험에 빠진 여인을 구했고 원수까지 용서하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악인조차 뉘우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죠.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고, 어려운 일을 도우면 언젠가 그 은혜가 돌아온다고, 그리고 원수도 용서하면 더 큰 복이 온다고, 마음을 바꾸면 누구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전해진 거예요. 철수와 박씨 부인, 홍란, 그리고 김부자, 네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부자의 변화가 감동적이었나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